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배승의 뉴스 배송 오늘도 신속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장혜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날아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 경제면 경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외교 안보까지 예. 안 무너지는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보도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 왜? 탈영 의혹이 있는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놨는데 국가 안보가 안 무너지면 그게 비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요. 그 하영이라는 네. 여자 배우 있죠? 네. 그 사람의 이제 그 뭐 증조부가 뭐 친일파다 뭐다. 해가지고 뭐 파묘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탈영 의혹이 중요합니까? 과거에 그 진짜 그 일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라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맡고 네. 나라를 운영하는 인간들 사실 친일파는 민주당이 더 많다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더 많잖아요. 현재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이런데 사실은 온 국민적 관심이 좀 더 모아져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이런 것들을 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요. 묻어주죠. 묻어주고 국민의힘 조금만 뭐 있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러고 난리를 있습니다. 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0대, 20대, 30대한테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20%대, 예. 20대 30대에서 20%대, 그 말도 안 되는 갤럽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 데드크로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20대 20%대 지지율이 나오면요. 전 언론이 나와가지고 지지율 어떡하냐 이러면서 비상사태다 하고 막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사 제목도 바뀌어요. 네. 그 한국경제신문 온라인 기사를 보면 네. 처음에 제목이 이재명 지지율 역대급 폭락 뚝 이런 거였다가 네. 1시간 있다가 무슨 압박을 받았는지 이재명 지지율 뭐 40몇 %,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언론 탄압도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그나마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 배송을 보면 알게 되지만 그냥 신문만 보고 종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만약에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전 난리가 종편에서요. 났어요. 아침부터 난리가. 시작해가지고 밤 24시 하는 뉴스까지 전부 다 지지율 폭락하면서 정말 때려댔을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소식이 안 들리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더 충격적인 뉴스. 안규백이요. 국방부 옮긴 이 새로운 청사에서 전시작전권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 목표다. 이게 제1과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솔직히 안규백이 지금도 장관 노릇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병적 증명서 하나 못 가고 예. 탈영 의혹에 대답도 못 하면서 그런데 전작권 회수가 첫 번째 문제다. 이게 국방개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전작권 환수랑 국방개혁이랑 뭐가 무슨 의미예요? 지금 빈총 들고 경계 서고 예. 미군의 드론 격추시급하는 군이 예. 전작권까지 회수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국민이 두 발 뻗고 자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미군이 없으면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 왜 높아집니까? 미군이 그나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전쟁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지. 세상에 어떤 바보가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나라에 투자를 합니까? 그 오죽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 이렇게 졸속으로 전작권이 환수될까봐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할 정도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브라이슨 사령관이거든요. 사령관? 예. 미셸 스티팍 대사와도 만났어요. 그분의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애국심이 그분의 조국은 미국이지만 대한민국 생각하는 마음이 이재명 안규백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안규백이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공군사관학교 지난 6월에 안규백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자신의 좌우명을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냐? 마오쩌둥의 좌우명 처변 불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어록을 우리 좌우명이라고 다른 데도 아니고 공군사관학교 가서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주적 아닙니까 주적.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그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상의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주적이죠. 근데 중국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마오쩌둥 어록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좌우명이라고 말할 정도면 이게 우리가 주한미군과는 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중국한테 점점 쉐시한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워싱턴에 다 보고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전작권 환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이 안규백의 엽기적인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주적이 어딘지도 대답 못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생들 앞에서 모태똥의 좌우명이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6.25 참전 용사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가족과 유족들이 있고 우리가 매년 6.25 참전을 기리잖아요. 왜 그분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지금 분난도 하게 되고 수많은 미군, 유엔군, 연합군 그리고 우리나라 군 용사님들의 피를 흘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디 마오쩌둥 어록을 자기 좌우명이라고 공군사관학교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이게 방위 출신의 탈영 의혹이 있으니까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죠. 정식으로 군대를 나온 사람 장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 앉혔으면 누가 감히 마오쩌둥이 내 좌우명이다라고 말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마오쩌둥은 6.25 전쟁을 승인했고요. 한국전쟁에 중국 공산군을 참전시켜서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인물입니다. 이 한반도가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마오쩌둥 때문인데 이거를 존경하고 좌우명으로 삼는다니 군대가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나라 군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당나라 군대가 원래 오합지졸 군대를 뜻하는 그냥 뜻이잖아요. 근데 당나라가 어쨌든 중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합지졸이면서도 그러네요. 중국군처럼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이재명 안규백 체제에서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과 순국하신 참전 용사분들께서 모두 분노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장관이고 이걸 장관시킨 이재명은 더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가요. 지금 얼마 전부터 저희 쭉 전해드렸는데 바로 비무장지대 이 출입 승인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이거는 DMZ 출입하는 거는 자주권이다. 이 자주권이다 하면서 유엔사한테 안 넘길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제가 지금 혈압이 올라서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 유엔사가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준 연합군과 미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지금 유엔사한테 시비를 건대요. 우리 마음대로 DMZ 출입하겠다. 근데 그 권한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그 DMZ에 막 철책 설치하고 도로 확장하고 하는 거 유엔사에선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방부가 아니다. 위반 아니다. 그 정도는 잘못한 거 아니다. 이게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그러니까요. 왜 북한군을 대변합니까? 북한 대변인이요. 유엔사가 북한군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방부가 유엔사 너네가 뭐야? 북한군은 잘못한 게 없어. 저 정도 철책은 설치해도 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 배송에서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소식이 KBS 9시 뉴스, TV조선 채널A 뉴스에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뉴스 배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현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안보 문제 지금까지 저희 전해드렸던 뉴스요. 전부 종편에서 하나도 안 다뤄요. 그리고 뭐 KBS, MBC, SBS 이런 데서도 안 다루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안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래요. 이렇게 계신데 지금 최근 유엔사에서요. 이 DMZ 출입 허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 국가의 연락을 담당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여기를요. 경비정전 집행여단으로 해서 좀 강화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안규백이 반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사가 본인들의 어떤 정전 관리와 경비를 위해서 여단을 새로 만드는데 국방부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근데 그걸 국방부가 반대했다가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다 발표했는데 유엔사가 또 뭔 소리? 우리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죠. 또 김정은이나 중국이 봤을 때 야, 한국 군대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이제 미군이랑 유엔사랑 그러니까 유엔사랑 틀어지는 건 미군이랑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틀어졌구나. 이 와중에 전작권 환수가 국방개혁이라고? 이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북한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엔사가 별도의 창설 행사 없이 조용히 여단을 출범시켰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사 관계자들이나 미군 관계자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DMZ 관리해주고 한국군 지켜주고 젊은 사람들, 젊은 미군들이 과거에 피 흘려서 지켰던 자유의 나라인데 그걸 모르고 이재명과 안규백이 배은망덕하게 사사건건 방해하고 중국 전투기랑 미군 전투기 대치했더니 미군한테 따지고 있고 북한이 철책 설치하는 거 유엔사가 뭐라 했더니 유엔사한테 뭐라 하고 있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끝까지 유엔사는 안 할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엔사가 이 여단을 출범하니까요. 앙규백이 오늘 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한미 양측 간 이 백지화에 합의했다. 아니 지금 출범했는데 무슨 백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백지화는 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거 일부러. 그리고 유엔사나 미군 사령관들이요. 안규백 이력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보고 봤잖아요. 이런 그 사람 취급하겠어요? 이런 그 미군이나 유엔사의 그 장군들은요, 사령관들은요, 진짜 위험한 전장에서 목숨 바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실전 경험이 있어요. 실전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현대전에서 다 투입됐던 사람들이에요. 걸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란이든 뭐든 계속 이라크전이든 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국의 국방부 장관? 뭐? 방위가 뭐야? 방위가 뭐야 했는데. 탄영 의혹이 있다고? 뭐? 근데 병적 증명서를 공개 안 하고 의혹을 그냥 덮어두고 있다고? 야, 걔랑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요. 보나마나 아닙니까? 보나마나? 뻔할 뻔짜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이재명이나 안규백이나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천하람 의원이요. 공익법무관 출신인데 네.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2박 3일 캠프 갔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경험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하면서 논산 훈련소에 머리 깎고 2박 3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 그 부대나 훈련소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병은 어떻게 같이 있던 신병들은 남아서 그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군부대 가는 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군 장병들이 괜히 청소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피곤하죠. 그냥 냅두는 게 제일 낫다라고들 그렇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여주기 체험은 젊은 층에서도 호응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은 방위 출신, 천하람은 공익법무관 출신.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놈들끼리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청와대가 갑자기 느닷없이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개헌 합의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의 생각이다. 제가 이거 세 글자로 요약해도 될까요? 세 글자요? 좀 센 말인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개수작입니다. 개수작.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화제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공론화시켜서 급한 거예요.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다음 총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폭망할 것 같잖아요. 예. 서울과 수도권 민주당 의석 다 날아갈 거거든요. 다 날아가죠. 그럼 개헌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다음 총선 전에 2년 되기 전에 빨리 이걸 하겠다. 그래야만 이재명이 어쨌든 연임의 이 야욕을 품고 다음번에 어거지로 연임을 해서 뭐 부정선거를 동원하든 무슨 수를 써서는 간에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믿깁니다. 믿기죠. 이 인간이 자기 임기를 단축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잘 지적했습니다. 고래가 사막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고래가 사막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뭐냐? 임기 단축하는 척 미끼를 던져서 이걸 국민의힘에서 어설픈 인간들 한 10명만 물면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임기 단축한다 했지 연임 안 한다 했어? 내 1차 임기는 단축했잖아. 5년에서 4년으로. 그렇죠. 2차 임기 4년 더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때와 똑같이 한동훈계가 몰아가지고 같이 개헌 동의하면은 이게 뭐 의원 내각제로 가든지 아니면 연임이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죠. 굉장히 그 국가 권력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이재명의 공소기각과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불러서 골프를 쳤대요. 이거 누굽니까? 박덕흠, 주호영, 김태호. 그 자리에서 이런 개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김태호 의원이 덥석 물어가지고 이재명이 자기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한대. 이재명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줘. 근데 나경원 의원이 뭐라 했냐면 나보고는 골프 치자고 하겠냐. 안 한다. 평소에 대여투쟁 열심히 하고 이재명과 싸우는 의원들한테는 골프 치지 않아요. 그렇죠. 박덕흠, 주호영, 김태호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랑 싸운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우리 개헌 살짝 좀 띄워줘봐. 그러면 너네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 내가 정계 개편하면서 너네 살려줄게. 그렇죠. 약간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없고 이 골프 회동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있었대요. 조정식이. 그리고 골프 친 전후에 조정식이 뭐라 했어요?
연임은 국민들 뜻에 달려있다. 아. 이게 다 이재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네요. 골프 쳐서 국민의힘의 사쿠라 같은 중진들 살살 낚아오고 예. 그렇게 10명만 꼬시면 개헌이 되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연임 도전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자기를 제낄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까 예. 한 번 더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알면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아, 주호영 뭡니까? 이 시국에 예. 이 엄중한 시국에 공소취소는 기각인이 하고 있고 선관위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 개혁의 깃발을 높이고 있는 이 시국에 깔고 보니까 태릉 CC에서 예. 이재명과 주건이 뭐 나이스샷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너무 화가 나요. 생각할수록 이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이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 기소,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김민석은요, 이재명의 그 아바타 아닙니까, 사실상. 딱 공소 취소 미션 하나 가지고 예. 이제 당대표 되겠다고 설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이 당대표 돼서 당을 밀어붙여서 공소 취소해줘도 되고 예. 그게 어려우면 국민의힘 중진들 꼬셔서 그렇죠. 친한 게 꼬셔서 개헌해가지고 나 연임하면 누가 날 건드리겠어.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든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플랜 A, 플랜 B 여러 군데 지금 낚싯대를 들이우고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바보 같은 대여 투쟁도 안 하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예. 미끼에 걸려가지고 파닥파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을 상대로 청와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접촉하고 해당한 것에 유감이다. 청와대한테 유감을 표시했어요. 그건 제대로 말한 거죠. 그럼, 왜 예. 국민의힘에게 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이 협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꽃을 칠 것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재명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 말 좀 통할 것 같은 잘 사람들. 안 싸우는 사람들 골라서 뽑아 먹느냐. 예. 이거 이간질했다 이건 거죠. 그 조경태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골프 안 쳤다. 음. 징계는 골프 친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차 다 하면 됩니다. 조경태 씨 기다리세요. 네, 조경태도 하고 예. 골프 친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고. 걱정 네. 마세요, 조경태 씨. 우리 다 징계하니까요. 음. 이렇게 이재명은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감옥 안 가려고 연임까지 지금 개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국민의힘은 지금 비대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이게 수상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예. 밀양으로 갔어요. 밀양 같군요. 가뭄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남부지방. 거기 민생을 챙기러 갔어요. 그럼 대표가 민생 챙기러 가면 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 대표의 행보를 서포트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 원내대표가 아무런 상의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발언 순서를 원내대표 바로 다음으로 줬어. 아니, 그게 그럼 마치 무슨... 오세훈 시장이 무슨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 근데 원래 원내대책회의는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시장 도지사가 온 적이 없어요. 예. 왜 이렇게 오해될 만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이 진짜 순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예. 못 참고 항의했어요. 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그게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기사가 다 났는데 정의용 사무총장 참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죠. 정의용 총장이라도 항의를 안 했으면 오세훈 시장이 또 기세 등등해서 그렇죠. 막 백브리핑해서 기자들 질문에 예. 막 장동혁 대표 욕하고 그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특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그럼 우리가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당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위기에 스스로 위기의 구렁텅이로 같이 빠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점식 원내 대표가 원내에서 중심을 못 잡고 원내에서 투쟁할 거는 투쟁을 안 하고 지금 당내 문제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불러다 놓고 오세훈이 마치 오늘 벌인 것처럼 오늘 전 언론이 오세훈 뭐뭐했다. 오세훈 뭐뭐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용 총장이 아니었으면 예. 더 그럴 뻔했는데 정 총장이 일부러 공개 석상에서 화를 내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게 문제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게 기사를 통해서 그나마 좀 알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밀양에 예. 매일 밤에 올공에서 땀 뻘뻘 흘리고 어제는 고양시 갔다가 예. 오늘은 또 밀양까지 가서 민생을 챙기면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예. 그런 행보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재명 정부 당이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 대표 없네, 빈집이네, 오세훈 불러서 앉히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대표가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바로 바른정당 출신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보수
특히 앞에다가 보수 앞에다가 뭐 따뜻한 보수니 개혁 보수니 이런 붙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는 당내 투쟁밖에 없어요. 대여 투쟁을 하지 않고 당내 투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네.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공개 석상에서 다행입니다. 오세훈이 있건 정정식 원내대표가 선배건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조금씩 똘똘 뭉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이 보인다. 당협위원장 교체하고 나가면 이제 점점 더 이 힘이 붙을 거다. 이건 또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제가 좀 당원들 뭐 일이 있어서 당사를 한번 다녀왔는데 네. 당원들을 보니까요. 저 보시더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윤희숙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당직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당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씩. 예. 그 장동혁식 개혁의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개는 지져도 열차는 간다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 뭐라 떠들든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장동혁 대표가 손아귀에 쥐면 싸우지 않는 자들 배지 다 떼버리고 정말 국힘을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변화가 완성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도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대여 투쟁 같이 하면서 이게 대여 투쟁을 잘하려면 당에서 안 싸우는 인간들을 솎아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 길에도 저희 뉴스 배송에 앞장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요. 검찰 미래위. 이게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라고 해서 검찰의 인권을 뭐 존중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이재명 사건을 들여다본 다음에 혹시라도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그 공소 취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검찰 미래위입니다. 이 검찰 미래위에서요. 성남 FC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조사 권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아니 검찰이 이제 없어지는데 미래가 어디 있다고 미래입니까? 검찰 과거이면 몰라도. 과거사를 들여보면서 이재명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검찰이 눈치 보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보안수사권 폐지됐어요. 검사들아. 근데 저렇게 용을 써봤자 상식적으로는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을 하면요. 온 국민들 100만 명 아니요 500만 명의 광화문 뛰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검찰청 앞으로 막 몰려가야죠. 저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지금 민주당의 조금 자잘한 뉴스긴 한데요.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법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사들 법 왜곡죄로 막 바꿔가지고 판사들을 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이게 결국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4심제 다 가려고 하고 판사님들. 대법관님들, 조희대 대법원장 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파기자판 안에서 파기환송했더니 이 꼬라지 나잖아요. 이 꼴 나잖아요. 재판 중단하니까 이 꼬라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국의 법관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하는 세상을 만든 민주당을 보면서 재판을 계속 중단시킬 건가. 제발 생각들 좀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 재개 운동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도요. 소수라도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뉴스 배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저희가 소식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